돈. 우리는 평생 돈을 쓰고 살아오면서도 그 돈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깊게 들여다본 적은 거의 없죠. 그렇게 우리가 무심한 사이에 돈은 어느새 조용히 형태를 바꿔왔습니다. 요즘 종이지폐나 동전을 자주 쓰시나요?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 존재하는 화폐 가운데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실물은 겨우 8%에 불과하고 나머지 92%는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숫자 형태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돈들은 은행 시스템과 결제 네트워크, 해외 송금망 같은 복잡한 인프라 속을 쉬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죠. 오늘 영상에서는 리플 XRP가 어떻게 이 미래의 돈을 바꿔나갈지 하나씩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직 일반 투자자분들은 잘 모르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인류는 돈을 한 단계 더 진화시켰습니다. 은행 계좌나 카드 회사 같은 중개자를 거치지 않고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돈, 바로 디지털 화폐이자 블록체인 기반의 가치 이동 시스템이 등장한 겁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과 각종 스테이블 코인들이 탄생했고,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독특한 역할을 맡게 된 코인이 바로 리플 XRP입니다. XRP는 그냥 흔한 알트코인 한 종류가 아닙니다. 이 새로운 보이지 않는 돈들이 서로 오가고 연결될 때 그 길을 뚫어주고 이어주는 금융의 고속도로이자 다리 역할을 하는 자산입니다. 왜 XRP가 이 지점에서 그렇게 중요할까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늘어나고 국경을 가리지 않는 자금 이동이 점점 일상화되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바로 속도와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레거시 시스템을 이용해 해외로 돈을 보내면 지금도 여전히 이틀에서 길게는 5일 이상이 걸리죠. 스테이블 코인은 전송 자체는 빠르지만 법정화폐를 암호화폐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는 괜찮지만 전 세계 송금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쓰기에는 속도가 너무 느린 편이죠. 이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망을 위해 특화된 전송 기술을 보유한 거의 유일한 글로벌 프로젝트가 바로 리플 XRP입니다. 다시 말해 스테이블 코인이 디지털 버전의 달러라면 리플 XRP는 그 디지털 달러를 실시간으로 실현하려는 레일이자 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돈은 지금도 계속 진화하는 중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돈, 스테이블 코인이 이미 우리 생활을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아무리 편리하다고 해도 그것을 얼마나 빠르고 싸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옮길 수 있느냐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답이 바로 XRP, 리플이 오랫동안 쌓아온 기술 안에 숨어 있습니다. 리플 XRP는 애초부터 가치 이동을 위해 설계된 인프라라고 보셔도 되고요. XRP 자체는 태생부터 초고속 송금을 목표로 만들어진 자산입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송금이나 금융기관들 사이의 결제, 이런 트랜잭션 이동 방식에 XRP가 혁신을 가져온 거죠. 평균 전송 시간은 약 3초에서 5초 수준에 불과하고 수수료는 사실상 0원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네트워크 안정성도 이미 검증이 끝났는데 10년 넘는 기간 동안 시스템이 멈춰선 적이 거의 없고 에너지 효율 역시 비트코인과 비교하면 10만 배 이상 효율적이라고 평가됩니다. 정리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디지털 달러라면 XRP 네트워크는 그 디지털 달러를 전 세계로 순환시키는 혈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리플은 상징적인 중대 발표를 내놓습니다. 바로 RLUSD라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내놓은 건데요. 미국 달러와 1대1 가치를 연동하는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RLUSD의 핵심은 담보 구성이 100%, 달러와 미국의 단기 국채를 기반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발행은 XRP 레저와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이뤄지고 미국 내 각종 규제를 준수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플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출시했을까요? 그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공급 규모는 이미 3억 달러를 넘어섰고 그동안 USDT와 USDC가 사실상 독점해왔던 시장 구조 속에서 RLUSD는 등장하자마자 단기간에 시가총액 12위권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리플은 이 과정에서 담보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기적인 회계감사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XRP 생태계 안에서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RLUSD를 통해 자연스럽게 XRP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이고요. 탈중앙 디파이부터 게임 NFT 결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와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동시에 미국 규제 프레임에 맞춘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있습니다. 리플은 이미 여러 국가의 중앙은행과 함께 CBDC 파일럿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가운데 RLUSD는 CBDC가 본격 상용화되기 전에 민간 영역에서 먼저 쓰이는 디지털 달러 역할을 해주고 있는 셈이죠.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는 소식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XRP는 사라지는 거 아니야?
RLUSD가 나오면 굳이 XRP가 필요 없어지는 건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신 분들 분명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두 자산이 맡고 있는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XRP와 RLUSD는 서로 겹치는 부분이 아니라 각자 맡은 일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XRP는 중간에서 환전과 이동을 담당하는 브릿지 통화이고 RLUSD는 실제 쓰이는 돈, 즉 결제와 저장, 이체에 쓰이는 실사용 통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XRP는 시장에서 가격이 계속 변동하는 자산이고 RLUSD는 가치가 항상 1달러에 고정되어 있는 구조죠. XRP가 글로벌 송금과 은행 간 거래를 연결해주는 다리라면 RLUSD는 일상결제나 디파이, 개인 송금에 가장 적합한 통화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RLUSD를 네트워크상에서 전송할 때 필요한 수수료는 결국 XRP로 지불되게 됩니다. 결국 RLUSD는 XRP 네트워크 위에서 작동하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래서 RLUSD가 전 세계로 많이 퍼질수록 자연스럽게 그 뒷단에서 XRP가 더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XRP는 뒤에서 기술적인 레벨에서 RLUSD를 옮겨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RLUSD의 규모가 커질수록 XRP는 실제로는 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리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단지 코인 하나를 잘 키워보자는 차원이 아닙니다. 애초에 디지털 금융 전체 시스템의 구조를 통째로 바꿔보겠다는 매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태예요. 현재 은행들, 각국 정부, 글로벌 기업들까지 모두 이 판에 하나둘씩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RLUSD는 결제를 위한 통화로 쓰이게 될 텐데 이미 리플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는 기관이 전 세계 50개국이 넘습니다. 그죠? 여기에 RLUSD를 결합해서 실제 결제에 바로 쓸 수 있도록 만들려는 구상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와 CBDC 인프라까지 아우르는 큰 구도에서 보시면 이해가 쉬운데요. 홍콩, 부탄, 팔라우 같은 여러 나라들이 이미 리플과 협업을 진행 중이죠. 이때 RLUSD는 디지털 달러 역할로 테스트되고 XRP는 이 모든 흐름을 연결해주는 국제 브릿지 통화로 자리 잡게 되는 구조입니다. 앞으로 부동산이나 미술품, 회사채 같은 실물 자산들이 토큰화되기 시작하면 이 자산들을 사고 파는 결제 수단으로 RLUSD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토큰들을 실제로 이동시키고 정산하는 역할은 XRP가 맡게 되죠. 여러분, 2026년은 리플에게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 차원에서 법적인 규제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스테이블 코인과 암호화폐가 본격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시기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XRP는 지금 드디어 제도권으로 진입하고 있는 단계에 서 있습니다.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통과되면서 XRP와 RLUSD 두 자산 모두 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받았고 XRP 현물 ETF도 함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중은행들이 실제 금융 네트워크로 XRP 레저를 활용하기 시작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XRP는 기관사에서 돈을 주고받을 때 중간 브릿지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RLUSD가 실생활에서 돈처럼 널리 쓰이면 쓸수록 그 뒤에서 XRP의 사용량은 반드시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일상결제 시장에서도 RLUSD가 커피를 사거나 쇼핑을 하거나 기부를 하는 데까지 활용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RLUSD 결제 뒤편에서는 늘 XRP가 조용히 네트워크를 지탱하며 일하고 있겠죠. 사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전부 본편이 시작되기 전 예고편에 가깝습니다. 왜냐면 리플이 현재 맞서고 있는 상대는 단순히 기존의 다른 코인 프로젝트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리플이 진짜로 겨루고 있는 상대는 바로 기존 금융 시스템 자체, 그 중에서도 스위프트라는 거대한 공룡입니다. 해외로 돈을 보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국제 송금 시스템은 거의 대부분이 스위프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위프트 시스템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느리고 너무 불편합니다. 해외로 돈을 보내면 보통 3일 정도는 기본으로 걸리고 수수료도 비싸다 보니 보내는 돈보다 실제로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주말이나 야간에는 거래가 아예 멈춰버리는 시간대도 있죠. 한마디로 지금 같은 초고속 디지털 시대에는 도저히 맞지 않는 구식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답답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 등장한 게 바로 리플입니다. 리플이 만든 XRP 기반 송금 기술은 기존 방식과는 접근법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몇 초 안에 송금이 끝나고 수수료는 거의 0원 수준이며 연중 무휴 24시간 실시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 이론이나 실험 단계가 아니라 이미 수십 개 국가에서 실제 테스트와 실사용이 진행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죠. 그럼 왜 리플이 아직까지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지 못했느냐는 겁니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리플의 기술력은 이미 시장에서 여러 차례 검증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오래된 금융 시스템이 생각보다 잘 바뀌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잘 안 바뀔까요? 그 이유는 기존 시스템을 지키고 있는 기득권 세력이 단단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중은행, 각국 중앙은행, 금융당국 같은 플레이어들은 자신들이 다져놓은 시스템을 쉽게 내려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시스템으로 충분히 돈 잘 벌고 있는데 굳이 바꿀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플레이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미국 정부입니다. 리플은 엄연히 미국 기업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정권 시기에는 미국 내에서 리플이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았죠. SEC가 리플을 상대로 너희는 불법 증권을 팔았다라며 XRP를 증권으로 규정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금융 엘리트들에게는 스테이블 코인과 CBDC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까지 XRP의 가치를 최대한 하찮게 보이도록 만들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눌러놓고 시장에서 무시당하게 만드는 전략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정권이 트럼프 정부로 교체됩니다. 그와 동시에 리플이 맡고 있던 소송이 정리되며 큰 족쇄가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고 리플은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게 됩니다. 그 카드가 바로 RLUSD. 리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즉, XRP라는 기술 기반 위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층을 올려놓은 겁니다. XRP와 RLUSD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판을 갈아엎겠다는 구상인 거죠. 리플이 만든 금융 인프라를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사용하게 된다면 RLUSD는 사실상 디지털 달러이자 글로벌 결제 수단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처음에는 리플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것처럼 보였는데 가만히 보면 좀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가 급변합니다. SEC와의 소송에서 리플이 승소했고 스테이블 코인을 위한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통과됐고 XRP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부여하는 클래리티 법안과 XRP 현물 ETF 승인 문제까지 한꺼번에 정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지금 상황은 XRP와 RLUSD가 동시에 제도권 안으로 빠르게 편입되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 배경에는 미국이 겪고 있는 심각한 부채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미국은 엄청난 규모의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실업률이 치솟고 시장이 얼어붙으니 어쩔 수 없이 돈을 과감하게 풀어야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돈을 너무 많이 풀다 보니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찍어낸 달러를 다시 흡수해줄 무언가가 필요하다. 미국이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역할을 해준 집단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기업들이었습니다. 테더와 서클, 그리고 리플 같은 회사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회사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그만큼의 실제 달러를 준비금으로 은행 계좌나 채권 같은 자산에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이 돈의 상당 부분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미국의 단기 국채 시장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테더와 서클, 리플 같은 회사들이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가 어느새 100조 원이 넘는 수준까지 커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찍어낸 달러를 시장에서 다시 빨아들여주는 고마운 존재들이네. 이렇게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리플 XRP와 RLUSD의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리플은 이미 여러 국가의 송금 시스템 안으로 빠르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활용되는 자산은 XRP 하나가 아니라 이제는 RLUSD까지 함께 쓰이는 구조로 변해갈 겁니다. 송금 단계에서는 XRP로 빠르게 전송하고 최종 정산 단계에서 RLUSD로 금액을 맞추는 방식이 가능해집니다. 소비자 결제는 RLUSD로 직접 처리하고 무역 결제 역시 RLUSD로 대금을 치르는 구조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는 미국의 종이 달러가 아니라 리플 생태계 위에서 돌아가는 디지털 달러 RLUSD를 점점 더 많이 쓰게 됩니다. 미국은 디지털 달러를 통해 기존 달러 패권을 유지할 수 있고 리플은 글로벌 결제 인프라의 핵심 사업자로 자리 잡게 되며 사용자들은 더 낮은 수수료와 빠른 결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미국과 리플 그리고 사용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RLUSD는 달러의 다음 단계 진화용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의 입장은 대략 이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CBDC를 서둘러 만들기에는 아직 정치적 부담도 있고 일단은 제동을 걸어 놓았으니 시장에서 RLUSD 같은 민간형 디지털 달러를 먼저 굴려보자. 이게 잘 작동하면 그때 가서 완전히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RLUSD를 하나의 민간주도 디지털 달러 실험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실험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굳이 새로운 걸 또 만들 필요 없이 이미 검증된 이 시스템을 그대로 표준으로 쓰자. 이렇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 순간 RLUSD는 단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사실상 디지털 달러이자 미국형 CBDC의 역할까지 떠안게 됩니다. 그렇다면 RLUSD가 커질수록 XRP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부터가 XRP에 숨겨진 진짜 역할입니다. RLUSD가 글로벌 결제 채널로 쓰이는 순간 XRP 역시 동시에 폭발적인 수요 증가를 맞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RLUSD를 해외로 보낸다고 하면 엔화에서 XRP로 그리고 XRP에서 RLUSD로 이어지는 구조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동으로 환율 변환과 송금 처리를 해주는 게 바로 XRP의 역할입니다. 요약하면 RLUSD가 글로벌 결제망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XRP에 대한 수요도 그와 함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바로 가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XRP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냐? 정말 오르느냐? 경제 논리는 단순합니다.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면 가격은 결국 위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XRP는 총 발행량이 이미 고정되어 있어서 추가로 더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트랜잭션 수수료로 쓰일 때마다 소량씩 계속 소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전체 공급량은 서서히 줄어들고 동시에 XRP의 실제 사용처와 쓰임새는 계속해서 확대되는 구조입니다. 2026년 이후 RLUSD가 본격적으로 실생활에 안착해 간다면 그 뒤에서 그 모든 흐름을 연결하는 핵심 자산이 바로 XRP이기 때문에 XRP가 큰 폭으로 재평가될 가능성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체감하고 계시겠지만 요즘 블록체인 시장 안에는 또 하나의 새로운 가문 비즈니스가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트럼프 가문의 코인들처럼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 일가 역시 거대한 프로젝트를 물밑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스크 가문은 스페이스X와 테슬라, 뉴럴링크에 이어 이제는 블록체인 사업 영역으로까지 손을 뻗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죠. 이 변화를 단순히 사업 분야를 하나 더 추가하는 수준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AI와 블록체인을 결합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통째로 선점하려는 머스크 가문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겁니다. 최근 머스크의 동생 킴벌 머스크가 참여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금융 프로젝트가 알고 보니 머스크 가문을 중심에 둔 디지털 자산 네트워크 구축 실험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이 만들어 놓은 AI 인프라 위에 동생이 설계한 블록체인 금융 시스템을 그대로 얹어버리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이 퍼즐이 완전히 맞춰지는 순간 머스크가 소유한 X 안에서 바로 거래와 결제가 가능한 실물 결제형 코인 생태계가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미 시장 안에서는 이 구조의 중심이 될 만한 머스크 패밀리 코인 후보들이 여러 개 거론되고 있습니다. AI 결제에 특화된 코인, 위성 데이터와 연동되는 코인, 여기에 테슬라 에너지 거래를 위한 코인 후보들까지 다양하게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후보들 가운데 단 하나만이라도 공식 지원을 받게 된다면 트럼프 가문의 코인이 급등했던 것처럼 머스크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몰려들게 될 겁니다. 언론 기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고 난 뒤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미 한 발 늦은 타이밍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자리를 잡아야 할 타이밍입니다. 시장이 조용할 때 먼저 선점해둔 사람들만이 2025년에 머스크 졸업 코인을 실제로 손에 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역시 오늘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프로젝트와 연결된 구체적인 코인 이름들, 그리고 현재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초기 단계의 데이터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만 그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창구를 열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3251-7782번으로 일론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이 프로젝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구체적인 진입 구간까지 메시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단순히 가볍게 소비되는 투자 테마 정도가 아닙니다. 전 세계 자본과 기술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그 흐름의 한가운데 바로 중심축에 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AI, 위성, 블록체인, 그리고 머스크라는 이름, 이 네 가지 요소가 하나로 결합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